여러분, 혹시 챗GPT 아직도 안 써보셨나요? 요즘 뉴스나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자녀분들이 쓰는 것도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걸 왜 써야 하지? 나한텐 쓸 일이 있을까? 이렇게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직접 써보면서 정말 유용했던 챗GPT 활용법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혹시 아직 앱 설치를 못하신 분들은 챗GPT 이렇게 대화 시작하면 됩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오셔도 좋아요. 첫 번째, 어려운 말이 나왔을 때 쉽게 알려주는 선생님. 제가 많이 사용하는 활용법인데요. 이 용어가 뭐지? 생각이 잘 안 나거나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할 때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찾았었는데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고 또 그 설명을 해주는 다른 페이지를 또 찾아 들어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챗GPT는 내가 물어보는 걸 바로 딱 답을 말해주니 지식인이나 네이버 블로그를 뒤져보는 것보다 저는 훨씬 편리했어요. 특히 너무 전문적인 설명보다는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쉬운 말로 설명을 듣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중학생도 알게 쉽게 설명해줘. 초등학생 눈높이로도 알게 설명해줘. 궁금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달라고 하면 정말 쉬운 언어로 표현을 잘 해줘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 이런 경험 있으셨을 거예요. 진료를 받으러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MRI를 찍어봐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MRI가 뭔지 위험한 건 아닌지 걱정부터 되죠. 그럴 때 챗GPT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MRI가 뭐야? 중학생도 알게 쉽게 설명해줘. 자, 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챗GPT 앱을 켭니다. 타자로 쳐도 되고, 여기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말씀하신 다음에 체크 표시를 누르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써진 걸 확인하신 다음 위로 향하는 이 화살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GPT는 MRI는 몸속을 사진처럼 찍어 보여주는 기계고 커다란 통처럼 생긴 기계에 들어가서 찍는다는 것, 주의할 점까지 알려줍니다. 보험 약관도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약관에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상해 후유 장해 보험금은 장해 지급률 3% 이상부터 지급됩니다.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면 상해 후유 장해 보험금은 장해 지급률 3% 이상부터 지급됩니다.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초등학생도 알 수 있게 간단히 알려줘. 그러면 이렇게 간단히 설명해 준답니다. 혹시 더 자세하거나 간단하게 질문하고 싶을 때는 계속 추가적인 질문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이처럼 긴 글을 줄여주고 핵심만 쏙 빼서 설명해 줘요. 읽기 쉬운 말로 내 눈높이에 맞게 바꿔주는 기능. 이거 진짜 요나두가 강력 추천드립니다. 검색보다 빠르고 말하듯 입력하면 되니까 부담도 없어요. 두 번째, 정중한 말투 도우미, 글쓰기 도와주는 대필 작가. 누군가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거나 거절을 해야 하거나 중요한 연락을 할 때 말투가 참 고민되잖아요. 너무 딱딱해도 안 되고 너무 가볍게 쓰면 예의 없어 보이고
그럴 땐 챗GPT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상대방 기분을 해치지 않으면서 정중하게 표현하고 싶어. 예를 들어, 종교 모임이나 경로당 회의에서 다음 주는 참석이 어려울 때, 내가 이번 주말에 교회 모임이 있는데, 이번 주는 참석이 어려운데, 무례하지 않게 양해를 구하고, 다음 주엔 참석하겠다는 뜻을 담아 정중하게 써줘. 안녕하세요. 이번 주말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늘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시는 만큼 더 아쉬운 마음입니다. 다음 주에는 꼭 참석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에 써 있는 것처럼 내가 더 담고 싶은 느낌을 설명하면서 글을 써달라고 하면 생각보다 잘 써준답니다. 써준 글 중에 마음에 드는 일부 부분만 사용해도 좋지요. 다른 경우를 한번 더 봐볼게요. 집주인에게 재계약 문의를 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계약 조건을 잘 모르겠다면요. GPT에게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세입자가 재계약할 때 집주인은 꼭 받아줘야 해. 이렇게 요청하면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복잡한 법률 정보도 쉽게 풀어서 설명해줘요. 챗GPT가 알려준 내용을 토대로 문장을 다시 써보면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연락할 수 있죠. 계약 만료일이 다가와서 연락드렸습니다. 지금처럼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어서 가능하면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요. 혹시 월세나 조건에 변동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집주인한테 재계약 문의하는 내용으로 써줘. 이렇게 답변을 주네요. 더 길게, 더 짧게 써줘 같이 요청사항을 첨가해서 글을 써달라고 해보세요. 이 기능은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특히나 유용합니다. 세 번째, 외국어로 된 약 성분이나 영양제, 사진 질문 도우미 어르신들께서 종종 드시는 약이나 영양제를 보면 약병이나 약봉투에 적힌 내용이 너무 작고 영어, 일본어로 써 있어서 헷갈릴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어느 날 사마귀가 생겨서 지인이 일본에서 구해온 약을 줬는데 하루에 몇 번 발라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챗GPT에게 사진으로 직접 보여주면 됩니다. 따라 해볼까요? 스마트폰에서 챗GPT 앱을 열고 하단에 있는 더하기 표시를 눌러볼게요. 사진 모양을 눌러서 궁금한 것을 직접 사진을 찍어 볼 건데요. 이미 찍어 놓은 사진이 있다면 여기서 선택해도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약은 하루에 몇 번 발라야 해? GPT는 이미지 속 글자를 읽고 이렇게 설명해 줘요. 이 약은 하루에 한 번, 일일 1회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성분이 뭔지는 GPT가 설명해 줄 수 있지만 복용 방법이나 용량은 반드시 의사나 약사의 지시를 따라야 해요. GPT는 어디까지나 참고할 정보로 사용하셔야 해요. 이 기능은 선물 받은 외국 약뿐 아니라 어르신들이 평소에 드시는 약의 이름이나 효과를 확인할 때도 아주 유용해요. 네 번째,
생활 메모 도우미, 기억 도와주는 친구. 살다 보면 깜빡하기 쉬운 일정, 약속, 준비물 많잖아요. 그럴 땐 챗 GPT를 말하는 메모장처럼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다음 주 화요일 오전 9시에 땡땡 병원 예약이라고 메모해 줘. 그러면 챗GPT가 메모를 해줍니다. 알람 설정 같은 걸 직접 해주진 않지만 내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 물어보면 잘 기억해서 말해줘요. 내가 다음 주에 언제 땡땡 병원 예약이 있다고 했더라. 그럼 이렇게 답해줍니다. 이 기능은 달력보다 편하고 말하듯 입력하면 되니까 정말 부담 없어요. 단순 메모뿐 아니라 나만의 도우미가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전에 물어봤던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저장되어 있긴 하거든요. 챗GPT 앱의 왼쪽 위에 이 두 개 짝대기 모양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전에 내가 물어본 내용들이 있답니다. 최근 물어봤던 걸 다시 참고하고 싶을 때 이걸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완전히 새 창에서 새로운 질문을 하고 싶다면 여기 챗GPT라고 영어로 써 있는 요 부분을 누르시면 새 창처럼 열립니다. 활용해 보세요. 어떠셨나요? 챗GPT 생각보다 훨씬 쉽고 똑똑하죠? 글도 도와주고 약 성분도 알려주고 메모도 정리해주고 이제는 스마트폰 속에 친절한 친구 하나가 생긴 기분이에요. 앞으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디지털 정보 요나두가 계속 알려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